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굴리는 사피엔스 현채, 정민, 지후, 시현, 지윤, 은정입니다. 오늘 굴릴 책은 동물농장입니다. 동물농장의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본명은 아서 블레어예요. 그는 버마에서 영국의 경찰로 근무하게 되죠. 당시 세계는 제국주의로 물들어 있었고 많은 서구 열강들이 버마 등 약소국들을 그들의 식민지로 삼았어요. 이때 그는 제국주의의 폭력성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며 5년 만에 경찰직을 그만둬요. 그 후 파리와 런던의 바닥 생활을 발표하였고 필명인 조지 오웰이라는 이름으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이어서 버마의 나날, 위건부두로 가는 길을 발표하여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던 오웰은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민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파시즘과 맞서 싸우죠. 이때 그가 느꼈던 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에 대한 환멸의 기록을 카탈로니아 천가로 출간하죠. 그리고 권력자의 부정부패와 실패한 사회주의 혁명의 실상을 풍자한 정치 우화 소설 동물농장 1984를 출간하여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되죠. 동물농장의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매너농장에 존경받는 돼지 메이저 영감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며 동물주의를 선포하고 죽어요. 영감의 뜻을 이어 똑똑한 돼지들을 중심으로 동물들은 농장주 존스의 반란을 일으키고 성공하게 돼요. 그렇게 동물농장이 탄생하게 되고 동물들은 7계명을 헌법으로 삼죠. 혁명을 이끌었던 돼지들은 우유와 사과를 먹는 특권을 누려요. 그런데 존스 일당이 동물농장을 침략하며 외양간 전투가 발발하고 동물들은 승리하게 돼요. 한편 동물들은 항상 집회를 가져오는데 집회 때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 두 돼지는 풍차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해요. 풍차를 두고 표결을 하던 중 나폴레옹이 몰래 키운 개들이 습격해 스노볼을 내쫓고 나폴레옹이 집회를 중단시키며 나폴레옹의 독재가 시작되죠. 나폴레옹은 갑자기 자신은 사실 풍차 건설을 지지했다며 무리하게 풍차를 건설시켜요. 똑똑한 벤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무지한 동물들은 7계명이 바뀜에도 스킬러가 선동을 하자 그저 따르죠. 그러던 중 풍차는 다른 농장주에 의해 폭파되지만 정작 돼지들은 농장 저택에서 유흥을 즐겨요. 열심히 일하던 마을 복서도 팔려가고 동물들은 계속 착취당하죠. 나폴레옹과 돼지들은 다시 동물농장을 매너농장이라 이름을 바꾸고 옷을 입고 두 발로 걸으며 다른 인간들과 카드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럼 지금부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대한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 지윤, 토론자 현채, 정민, 지후, 은정입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사회주의 혁명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에 대해 말해주세요. 러시아 혁명 19세기 러시아는 후진 농업 국가였어요. 전제 군주 차르와 귀족에게 착취당하는 농민들의 삶은 황폐했어요. 니콜라이 2세에게 빵과 자유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황제가 거부하자 농민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 황제를 몰아내게 되었죠. 혁명의 배경은 굶주린 백성들이 시위를 하였고 황제는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쏴 진압한 것이 혁명의 계기가 되었어요. 또한 마르크스가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 차르를 없애고 부를 평등하게 나누면 사람들이 모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주장하였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주변 국가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됐죠. 평등하고 계급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렇다면 동물농장의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장 주인이었던 존스는 술만 마시고 동물들을 부려먹는데 정작 동물들에게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죠. 동물들이 노동의 대가를 누리기 못했기 때문이죠. 동물들은 처음에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동물 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메이저 영감이 동물들을 계몽시켰고 동물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혁명을 일으킨 거죠. 존스는 동물들을 부리며 자신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던 반면 동물들은 정반대의 삶을 지냈어요. 동물의 대표였던 메이저 영감의 유언에 따라 동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서 혁명이 일어난 거죠.
저는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로 농장주 존스는 본인은 좋은 생활을 누리면서 동물들에게는 나쁜 대우를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동물들의 대표인 메이저 영감이 혁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유언을 남겨 돼지들을 비롯한 다른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한 것이죠.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지한 동물들에게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음을 알려준 메이저 영감의 깨우침이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다른 동물들이 힘과 마음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이죠. 첫째는 존스가 동물들을 착취했기에 존스에 대한 공동의 분노가 있었어요. 둘째는 동물들을 단결시킨 동물주의 사상의 힘이 있었죠. 마지막으로는 자신들만의 농장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동물들이 모두 존스를 몰아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혼자 존스에게 맞서려면 역부족이었겠지만 모든 동물들이 연대하여 존스에 맞섰기 때문에 이 혁명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에는 농장주 존스를 위해 노동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동물들이 점점 자신이 받는 대우와 존스가 자신들을 착취하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알아차리고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혁명이 성공한 것이죠. 나폴레옹은 동물들이 복종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스킬러라는 선동가가 동물들을 선동해서 무지한 동물들이 그를 따랐죠. 또한 7계명을 바꿔서 자신이 우위에 있게끔 하였어요. 자신과의 권력 싸움의 패배에 달아난 스킬러를 간첩으로 몰아 동물들을 선동하기도 했죠.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해 동물들은 나폴레옹을 떠받들게 되죠. 저는 나폴레옹이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스노볼은 옳은 말을 했지만 나폴레옹과 그 돼지들은 스노볼의 말이 무조건 옳지 않다며 스노볼을 내쫓은 거예요. 스노볼을 내쫓은 뒤에도 스노볼을 간첩으로 선동하고 간첩과 맞서 싸워야 한다며 동물들을 세뇌시켰죠. 두 번째는 개들을 어릴 때부터 어미한테서 떼와 자신이 길렀던 것이에요. 다른 동물들이 함부로 무력으로 맞설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글자를 모르는 동물들을 속여 7계명을 바꾼 것이에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동물들은 규칙이 바뀌었을 때도 그저 나폴레옹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도 있었죠. 양떼들은 무조건 나폴레옹에게 복종할 것을 외쳤고 스킬러는 나폴레옹에게 동물들이 복종하도록 나폴레옹의 정치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심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스노볼이라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본인의 잘못을 덮고 자신을 우상화시켜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었던 방법도 있었죠. 나폴레옹은 애초에 스노볼을 계획했던 풍차건설을 자신의 계획을 훔쳐 발표한 것이라 퍼뜨리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선동, 조작, 세뇌, 무력, 공동의 적,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계속 이용했던 것입니다. 동물 농장에서 나폴레옹이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썼던 방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저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이런 방법이 쓰인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예를 들어 메뉴판 가격은 인상했을 때 작은 글씨로 써놓고 세일이나 할인을 하는 제품들은 글씨를 크게 써서 전단지나 현수막을 걸어 홍보할 때 사람들은 싼 가격의 미끼 상품에 현혹되어 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론에서 그런 사례를 찾았는데 방송사들이 뉴스를 조작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두 개 방송사에서 파업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배경에 정부가 관련되어 있다는 뉴스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나폴레옹이 했던 것처럼 스노볼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정치인들의 잘못을 덮고 공동의 적을 만들어 사람들을 선동하던 사례가 있었죠. 그 당시 스노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첩이었어요. 간첩 관련 뉴스를 많이 만들고 그로 인해서 정치권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유리한 뉴스를 많이 만들었죠. 이 외에도 사람들에게 정치권에서 대통령이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옳다는 세뇌를 시키는 방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독재 정권에서 많이 쓰였던 방법이죠. 앞서 말해주셨듯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뉴스를 만드는 것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정치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댓글 부대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가의 정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에 고위 관료들이 뇌물을 준 경우도 뉴스에서 봤어요. 나폴레옹이 사용한 방법을 우리나라 전대 대통령들이 했던 정책에서 찾아봤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나폴레옹이 7계명을 바꿨듯이 헌법을 수차례 바꿨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 민주화운동 때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여 사실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라며 광주 이외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숨기려 했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있었고 댓글 부대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했던 일이 있었어요. 다음으로 벤자민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며 벤자민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말해주세요. 벤자민은 이 소설 속에서 지식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지식인 중에서 자신이 아는 바를 실천하지 않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지식인을 상징하죠. 벤자민은 7계명이 바뀐 것도 알고 있었으며 나폴레옹이 동물들의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다는 것도 눈치를 챘을 것이죠. 하지만 벤자민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았고 다른 동물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벤자민의 태도에 대해 지식인은 사회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현대에도 사실 벤자민 같은 지식인이 많은데 그런 지식인들이 반성하고 자신의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생각해요. 지식인 벤자민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벤자민이 소극적인 지식인이라 생각하고 벤자민의 태도를 반대해요. 왜냐하면 벤자민은 권력이 부패되고 있으며 나폴레옹의 권력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전부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비판의식 또한 심어주지 않았어요. 지식인의 의무 중 하나가 계몽을 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벤자민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반면 벤자민을 지식인으로 키운 것은 동물 사회였어요.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보답을 해야 하는데 나폴레옹의 독재를 방관한 것은 잘못되었어요. 저는 벤자민이 상징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벤자민의 태도는 옳지 않아요. 벤자민은 나폴레옹이 7계명을 바꾼 것, 돼지와 나폴레옹이 농장 저택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도 알고 있었죠. 벤자민이 동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동물들이 다 같이 협력하여 나폴레옹을 몰아내고 새로운 착취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었어요. 지식인에는 비판적 지식인과 기능적 지식인이 있는데 토론자들이 앞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벤자민은 기능적 지식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네요. 혁명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혁명에 가담한 동물들의 목표가 실현되었는지 의견을 말해주세요. 저는 혁명에 가담한 동물들의 목표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 보면 나폴레옹이 인간처럼 인간과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을 현실로 따지자면 혁명가가 독재자가 되어 독재자들과 타협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평등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동물농장을 만들려고 했던 동물들의 목표는 독재자로 변질된 돼지들 때문에 좌절된 것이죠. 저는 혁명에 가담한 동물들의 목표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나폴레옹과 돼지들이 동물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7계명도 바꾸고 여론도 조작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동물농장은 실패한 것이죠. 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먼저 메이저 영감은 동물들의 평등을 우선시하는 동물주의를 지향했어요. 그러나 동물농장에서는 권력을 쥔 자와 아닌 자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권력을 쥔 돼지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반면에 다른 동물들은 여전히 착취당하며 힘들게 삶을 이어왔죠. 그래서 동물들이 꿈꿨던 평등한 사회는 돼지들이 사과와 우유를 가져가는 특권이 발생했을 때부터 실패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목표가 실현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혁명에 성공한 이후 동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지면서 결국엔 나폴레옹의 독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만약 나폴레옹의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동물이 있다면 또 다른 독재자가 나타났을 거예요. 결국 동물들이 끊임없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권력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면 동물들이 꿈꾸던 세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을 통해 무엇을 비판하려 했나요? 동물들이 꿈꾼 세상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권력의 부패예요. 권력은 다른 사람을 이끌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죠. 그러나 나폴레옹처럼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권력을 쓰다 보면 부패하게 돼요. 여기서 조지 오웰도 권력의 부패로 동물농장이 실패하고 다시 매너농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권력의 부패를 비판하려 한 것 같아요. 벤자민 같은 지식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벤자민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우고 참여를 했더라면 돼지들은 독재 정치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식인이 그만큼 돼지들을 견제하고 동물들을 통솔하여 나폴레옹을 몰아냈다면 동물들이 꿈꾸던 평등한 세상이 더 빨리 실현되었겠죠.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무능한 지식인과 무지한 대중, 독재자의 등장이 이유라고 생각해요.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사람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독재자가 명백한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벤자민은 침묵했고 다른 동물들은 무언가를 배우고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또한 부패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인들의 태도를 비판하려고 한 것 같아요. 작가는 러시아 혁명 후 스탈린이 행한 독재, 숙청, 부패, 무력 탄압 등을 비판하고 당시 러시아의 시대적 상황도 비판하려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통해 비판하고 싶었던 사회주의 속 부정부패와 권력 독점에 대해 토론해봤어요. 그리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구성원들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어요. 이상으로 동물농장 독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유타임. 동물농장이 점점 돼지들 중심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독재 정권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어. 지금까지 책 꼴리는 사피엔스 한채, 정민, 지후 시현. 지은 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